안녕하십니까.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 정함철입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해방 직후 역사를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서북청년단 그 재건에 앞장섰던 그 자로서 이제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과거에도 우리가 해방 직후에 남로당에 의해서 남한 국민들 실질 기망하던 그 신불출이라는 자, 그 만담가죠, 만담가. 그가 이제 그 우리 그때 남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시골 곳곳에 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까지 정말 말로서 웃기는 재주로 국민들에게 이제 공산주의를 미화하고 북한의 그때 당시 해방 직후 북한 실상에 대해서 거짓으로 기망을 하면서 민심을 왜곡시켰죠. 그 결과 남로당의 남한 국민의 70% 가까이가 남로당에 가입할 정도로 그들은 정말 성공적으로 거짓 선동에 앞장섰습니다. 자,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죠. 과거 역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되짚고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되면 또 그러한 역사할 때 잊게 되면 그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역사가 그때와 동일합니다. 그 교훈이 지금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데, 지금 김제동 씨, 우리 JTBC에서 뭐 톡투유로 그 많이 사회를 해왔었고, 아마 오늘부터인가요? 오늘부터인가 해가지고 이제 KBS 1에서 아마 뭐 오늘 밤 김제동 해가지고 또 이제 그 공영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방송가를 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뭐 김제동뿐만이 아니죠. 네, 과거 이제 낙곰수로 아주 유명했죠. 낙곰수로 아주 유명했는데, 그 낙곰수의 김어준과 김용민, 주진우, 그 대표되는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 각계의 방송가에서 정말 이제 뭐 날개를 단 듯 이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참 그 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제가 낙곰수가 그때 몇 년도였나요? 2010년도였나? 어쨌든 낙곰수가 그때 정말 열광적이었죠.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낙곰수가 정말 열광적이었죠. 그 열광적이었던 이제 그 낙곰수에 의해서 이제 국민 민심이 정말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실수한 게 있었어요. 실수한 게. 그 낙곰수가 좀 뭐랄까 그때는 이제 라디오 이제 채널 형식으로 해가지고 팟캐스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 전파가 됐었는데, 제가 이제 낙곰수를 한두 번 제가 들었을 때는 그들을 이제 비속을 할까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얘기 들으면서 솔직히 저는 그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민심을 교란하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고 제가 외면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제 가족이, 제 부인이 한 번 이제 직장을 다녀와서 갑자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이제 욕을 했다고 해야 되나? 좀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박사모로서 활동하고 이제 제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도 뭐 가족은 잘 알기 때문에, 그때 제가 느닷없이 아니 왜 네가 그런 말을 하냐, 대통령에 대해서 왜 그렇게 비난을 하느냐 이렇게 던지니까 가족이 하는 말이, 아니 낙곰수 안 들어봤냐고 저한테 대묻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니까 직장의 그 동료들 모두가 낙곰수 다 듣고 있대요. 그래서 낙곰수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듣고서 모두가 다 그때 당시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직장 내에서 공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 내가 실수했구나. 지피지기면 백진백성이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싸우고 있는 적이 어떻게 국민들을 기망하고 속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외면해 왔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차 싶어서 이제 저도 반성의 기회가 됐죠. 그래서 바로 그날 저녁부터 제가 낙곰수가 과거 1회차부터 해가지고 방송했던 걸 전부 다 다운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틈틈이 mp3에다 담아가지고 매 순간마다 걸어 다니면서도 항상 이제 그들이 주장한 내용을 계속 들었었습니다. 계속. 듣다가 보니까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 주장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매료되는 거예요. 저도.
저도 정말 유쾌하구나. 아니 정말 저런 그 권력 내에서 이런 비리들이 있었구나. 권력 내에서 이런 갈등들이 있었네. 야, 이 사람들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 정말 좀 속이 시원해지는 어떤 권력자에 대한 이제 비판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실에 기초해 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그 내용들 들으면서 저조차도 정말 공감대가 형성될 정도로 정말 그런 제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주시해서 들었죠. 주시해서 계속 들었죠.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결코 이제 진실을 얘기할 리가 없다는 생각을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만약에 10가지였던 주제가 있다면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하고요. 먼저 9가지였던 이슈를 가지고서는 진실을 얘기합니다. 사실관계, 팩트, 근거에 가지고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일반 국민들 들었을 때 평소에 낙곰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아니 들어본 거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거가 있거든요. 9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좀 경계하던 마음이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 핵심적인 하나 그 한 가지를 이 친구들이 왜곡을 하는 거예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면서 근거도 없는 자기들의 생각, 자기네들의 어떤 그 사상적인 그 관점을 바라보는 그 부분을 그냥 주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거도 없고 아무런 이제 없죠. 사실관계 아닌가 자기네들 주장이죠. 그냥 주관적인. 이걸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순간 저는 이제 깜짝 놀랐죠. 저는 이제 그래도 그 부분을 경계하면서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전략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민심을 교란하고 움직일 때 어떻게 하느냐. 9가지 진실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그럼으로 인해서 평소에 그들에 대한 자신들에 대해서 어떤 경계심을 갖고 있던 국민들조차도 경계의 어떤 그 선을 허물게 한 다음에 마지막 그 하나를 거짓을 던졌더니만 그 거짓 하나가 9가지 진실과 섞여가지고 그것도 진실로 전달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낙곰수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아, 과거에도 이랬겠구나. 과거에 해방 직후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남한 국민들을 그렇게 기망해가지고 우리 남한 국민의 70%가 남노당에 가입할 정도였다면 공산주의 세력들이 정말 허황된 말로만 했다면은 그게 어떻게 우리 국민의 민심에 깊게 파고들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정말 어떤 사실관계, 어떤 팩트와 근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제 또 말도 잘하지 만남 가다 보니까 이렇게 막 혹해가지고 이제 그 말에 막 그 무방비로 받아들이다가 결국은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을 거짓된 사실과 다른 거짓된 내용을 심어줘도 국민들은 그냥 아무런 경계심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공산주의가 좋은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자, 뭐 물론 이제 결국은 아무리 거짓이라는 거는 아무리 큰 아성을 쌓고 그로 거대한 뭐 성을 짓는다더라도 그 성은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거짓이 제 아무리 체계적인 논리적으로 그리고 국민을 기망하고 그 성을 쌓아간다더라도 정말 진실의 물줄기가 한번 내딛게 되면은 그 성은 거짓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자, 그동안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경험해 왔고 그래서 어떤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 남대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도 많은 대화를 저는 해왔습니다. 제 스스로 먼저 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누구는 저한테 그런 말 합니다. 뭐 정암철 씨 당신은 뭐 보수입니까? 우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로지 진실을 추구합니다. 오로지 진실을 추구하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우파 진영이 그동안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저는 보수였고 우파였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보수와 우파가 거짓을 받아들여서 거짓의 길을 간다면 저는 기꺼이 거기서 돌았습니다. 왜? 거짓된 보수나 거짓된 우파는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존재할 수 없는데 그는 불순 세력들이죠. 자, 그런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서북 청년단도 그동안 이제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왔습니다.
서북 청년단 선배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자유 대한민국은 존재조차 하지 않습니다. 김일성에 의해서 남북은 적화 통일됐겠죠. 공산화 국가가 됐겠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현주 소군은 과연 어땠을까요? 지금 같은 이런 번영이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의 북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동남아의 어떤 정말 무너져 경제적으로 공산주의 이념으로가 무너졌던 그보다 더 하면 되지 결코 날 건 없었을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저는 그 김재동 씨와 과거 낙검수에서 함께 했던 김어준, 김용민 그리고 주진우 씨에게 제가 공개적으로 한번 제안을 합니다. 제가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을 맡으면서 그리고 처음에 제가 대변인을 맡으면서 서북청년을 재건에 앞장섰는데 그때 제가 내세웠던 기치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자. 그리고 우리 진실과 정의 길로 가자라는 그 신념입니다. 아마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김재동 씨도 그렇고 김어준 씨나 김용민, 주진우 씨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좀 국민들 앞에 방송을 통해서 좀 여건이 참 좋죠. 저는 반면에 솔직히 뭐 당장 이제 저도 그 시민단체 활동까지 내가 접어야 될 만큼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이지만 당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당신들 세상을 만났으니까 네? 문재인 그 정권 하에서 당신들은 날개가 뭐 돋친 듯 얼마나 뭐 세상을 다 부러워하겠죠. 그 정도로 이제 그런 위상이 있는 당신들도 분명히 국민들을 선동할 때는 당신들 스스로 진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스스로 정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물을게요. 진실과 진실이 부딪히게 되면은 서로가 싸우겠습니까? 정의가 부딪히면은 서로가 싸울까요? 아니지 않았나요? 진실과 진실이 만나면 서로 손을 잡죠. 얼마나 반갑습니까? 네? 그런데 진실과 거짓이 만나게 되면 이거는 손을 잡을 수가 없죠. 싸울 수밖에 없죠. 둘 중에 하나는 깨지는 거죠. 물론 뭐 진실이 당연히 이기겠지만 자, 이 논리입니다. 김재동 씨나 과거 낙검수 함께 했던 그 당신들이 정말 지금도 진실과 정의 편에 서 있다라고 스스로 확신한다면 저와 한번 대면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주제는 뭐든 좋습니다. 지금 그 서북 청년단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도 좋고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얘기도 좋습니다. 당당히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지금 했던 정치 현실도 다 좋습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정말 진실을 추구한다면은 저 또한 내 목숨을 걸고 전 진실을 추구하기 때문에 절대 저하고 싸울 이유가 없고 서로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물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재동 씨와 김어준, 김용민, 주진우 씨 당신들은 철저히 진실을 위장한 거짓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런 선입견만 가져가서는 물론 이제 대화가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만나서 대화한다면 저는 충분히 당신들 의사를 내가 존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신들도 이제 저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런 조건은 돼야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공개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당신들의 또 위상, 지금 사회적인 그런 위상에 비추어서 제가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격이 안 맞다라고 이제 생각하신다면 제가 이 제안까지 드릴게요. 자칭 진보 진영, 그러니까 당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뭐 나름대로 뭐 유튜브라든가 이제 그쪽 진영, 또 그 뭐 민중일보인가요? 민중일보인가? 어쨌든 그런 쪽에 있는 기자도 좋아요. 뭐 한겨레 기자도 좋고 뭐 오마이뉴스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건 누가 됐든 네? 정말 당신들이 여전히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 있다면 네, 저하고 공개적으로 한번 대화를 해봅시다. 해서 한번 정말 당신들 진실이고 제가 거짓이라면 혹여나 당신들 또 봤을 때 제가 거짓이라면 당연히 제가 지겠죠. 당신들한테 제가 당연히 고개 숙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신들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북청년단 우리가 재건을 할 때 2014년도 초기에 재건할 때 당신들이 엄청 공격했어요. 언론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정신 이상자를 통해서 저를 죽이겠다 협박까지 했고 온갖 모든 수단으로 저를 다 했지만 물론 저한테는 안 통했죠. 안 통하죠. 언론 기자들이 저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걸 왜곡하고 싶어도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말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당신들 외국 회본들 그 원본을 제가 공개를 해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한겨레인가요? 한겨레 주간 한겨레인가? 어쨌든 이제 한겨레 그 주간지가 있는데, 거기서 기사에서 제가 참 흥미로운 걸 제가 그때 봤었습니다. 뭐 정암철 서북청년단 뭐 구결사대장 뭐 대변인 정암철 씨는 뭐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을 녹음을 해서 그 녹음된 원본 파일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서북청년단의 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그게 기사거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메시지로 인해 가지고 아마 진보 진영, 좌파 진영의 어떤 기자들한테 정암철 씨하고는 인터뷰하지 마. 정암철 씨하고는 인터뷰 해봐야 우리 뜻대로 왜곡을 못해. 아마 그런 메시지가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나간 이후로 뭐 한겨레나 오마이, 경향 항상 저한테 전화 오던 그 사람 기자들이 안 오더라고요. 연락이 딱 끊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다시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김재동 씨 얼마나 말 잘합니까? 저하고도 뭐 연배가 비슷하던데 한번 공개적으로 해봅시다. 제주 4.3 사건도 좋습니다. 제주도에 가서도 좋습니다. 그분들, 그 유족들 앞에서도 제가 얼마든지 제가 응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장소, 당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제가 기꺼이 나가겠습니다. 기꺼이 나갈 테니, 뭐, 여건에 따라서 뭐 생방도 좋고, 녹화방송도 좋습니다. 다 좋으니까, 이 제안을 제발 부디 뿌려치지만 말아 주십시오. 어차피 김재동 씨나 김어준, 김용민, 주진우 씨도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설마 당신들이 지금 3대 독재 체제에 그 영위하고 있는 김정은 뭐 따지자면 나이도 한참 어린데 그 김정은의 어떤 그 신하 김재동을 섬기는 이제 김정은에게 종이 되는 것을 설령 원하는 건 아니죠, 김재동 씨? 아닐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말 김재동 씨가 오늘부터 또 뭐 오늘 밤에 김재동 해가지고 KBS에서 이제 정말 또 날개를 또 단 것 같은데, 더 이상 국민들 기만하지 마시고요. 당신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은 저 이 공개 제안을 뿌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도 정말 만약에 당신들과 직접 대면해서 제가 거짓이라는 부분이 드러난다면 기꺼이 제가 적겠습니다. 네? 당신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서북청년단이 재건됐지만 그 재건의 핵심에 있던 정암철을 당신들이 꺾었으니 그럼 얼마나 당신들의 어떤 진정성이 더 확인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제안까지 드립니다. 자, 공개적으로 제가 김재동 씨나 김어준, 김용민, 주진우 씨에게 부탁드립니다. 자, 개별적으로 좋으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장소, 시간, 거기서 어떠한 주제든 좋습니다. 서북청년단에 대한 부분도 좋고 제주 4.3 사건도 좋습니다. 그 이외에 뭐 현재 어떤 탄핵 정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언제든지 제가 응하겠습니다. 아무튼 당신들이 정말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은 저를 피할 이유는 저는 없을 거라 봅니다. 너무 오래되지 않게 좀 빠른 시간 내에 최소한 뭐 한 달 이내라도 꼭 이제 답변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이제 더 이상 우리 어느 쪽이 됐든 거짓으로 기망하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남북 평화 통일, 자유 평화 통일의 어떤 그날을 빨리 앞당길 수 있게끔 우리가 좌우가 그리고 보수와 진보가 진정으로 손을 맞잡고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이뤄나갈 수 있는 좀 그 길로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걸로 제가 공개적으로 이제 김재동 씨와 과거 낙검수 그 일행들에게 공식 이제 대면하기를 이제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